자, 오늘은 어떻게 의학 용어를 공부해야 되는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의학 용어는요, 제일 처음 의학을 공부하실 때 공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학 용어를 공부하면은요, 뒤에가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를 쉽게 만드는 거죠. 저는 우리 아들이랑 게임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아들은 게임을 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아이템이나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있어요. 경험치 획득 10% 증가, 뭐 아니면 아이템 드랍 확률 2% 증가. 뭐 제가 보기엔 너무 째질째질한 건데 그런 거를 업그레이드 하더라고요. 저는 뭘 업그레이드 하는지 아세요? 큼직한 거, 뭐 공격력 20% 증가, 뭐 방어력 50% 증가,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처음엔 제가 막 더 세거든요.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 아들 캐릭터한테 상대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아들은 경험치 2배 증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계속 더 업그레이드가 빨리 됐던 거죠. 사실 의학 용어가 똑같아요. 이렇게 경험치 증가를 높여주는 아이템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계속 의학 용어가 반복되거든요. 근데 기초를 잘 닦아 놓으면 다음에 의학 용어는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글 한번 읽어보실래요? 양한정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최한기 선생님이 쓰신 문학 작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천체는 끊임없이 움직이나 그 모습이 지극히 한가롭다. 주위에 사는 변하는 모습이 무궁무진하지만 그 모습은 한가롭기만 하다. 이 시조를 보고 여러분 양한정이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세요? 아마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여기서 한자는 한자를 몰라도 양한정의 한, 그 글자는 한가롭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 뭐 정은 정자나 이런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죠. 더 잘하시는 분은 한가로움에 대한 뭐 심오한 내용, 기른다, 한가로움을 기른다, 한가로움을 더 이제 크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를 짐작이 가능하실 거예요. 실제 한자를 몰라도 말이죠. 바로 미국 친구들은요, 의학 용어를 접했을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적 느낌. 아, 이게 뭔가 뜻이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는 이 어원이 다르잖아요. 마치 한자말을 봤을 때 짐작이 가능한 그런 상황을 의학 용어 가지고는 몰라요. 근데 의학 용어 책들을 보면 이게 제목이 뭐야? Incredibly Easy Medical Terminology인데 이렇게 정말 많은 리스트의 의학 용어들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림만 있었다 뿐이지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하나도 이지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의학 용어를 처음 볼 때 이런 책을 가지고 배우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셀부터 시작해요. 이거 당장 우리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고등학교 생물학 시간 잘 안 했으면. 근데 여기 있는 리스트들은 그냥 외운다밖에 없어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또 한글책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한글책에는요, 영어 한글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호산구, 공장, 신경, 초종 이런 말들을 잘 아신다면 괜찮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에오즈노필이 호산구다. 제주나가 공장이다. 쉬바노마가 신경초종이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의학 용어는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어휘를 배우는 거라 그랬죠. 새로운 어휘, 아이폰, 에스프레소. 그런 어휘를 배울 때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실체를 보죠.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갖고 나오잖아요. 아이폰을 갖고 나오면 아, 저게 아이폰이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실체를 이렇게 부르는구나라고 아는 게 의학 용어로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경초종이 뭔지 모르고 공장이 뭔지 모르고 호상구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폰을 외우는 거예요. 아이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이폰은 무슨 전화야? 라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한국 사람들을 위한 의학 용어 공부 방법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원, 그 뿌리를 찾아서 미국 사람들처럼 느낌을 가져가 봐야 돼요. 여러분들 꽤 많이 알고 있거든요. 실제. 꽤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일상 언어들을 의학 용어랑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원래 영어도 다 그리스 로마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게 프렌치, 저먼으로 나와서 영어가 됐으니까 비슷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학 지식을 병행해서 공부해야 돼요. 아주 간단한 의학 지식. 나중에 다시 의학을 배우겠지만 우리가 공장이 뭐고 호상구가 뭔지는 적어도 알아야 에오즈노필이 느낌이 온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핸드폰을 아이폰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의학용어를 공부할 때 아주 가볍게 쉬운 의학 지식을 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외운 단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두 가지, 일상 영어랑 의학 용어를 연결시킨다. 두 번째, 의학 지식과 함께 의학 용어를 습득한다.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나가시면 공부하기가 되게 편할 거예요. 의학 용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일단 노출이 많이 돼야 돼요. 그냥
단어를 많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디오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오디오 잡지를 막 볼 거예요. 오디오 용어를 먼저 공부하진 않을 거예요. 또 자동차에 관심 있으신 분은 자동차 잡지를 보죠. 맨날 사가지고 막 너무 재밌게 보잖아요. 뭐 요즘 같으면 잡지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보겠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용어는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다 더 관심이 가면 그때 용어를 따로 정리해서 배우게 되겠죠. 의학 용어도 똑같아요. 먼저 많이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러면 관심 분야에 의학 분야에 신문 기사 이런 걸 많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책들 이런 거 많이 봐야 돼요. 의학 책도 쉬운 거. 그러면서 의학 용어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그때 가서 아까 그 영어 책 있죠. 뭐 메디컬 터미널로지 이런 책을 보면 쫙 정리가 돼요. 그때 보는 책이에요, 그거. 그리고 의학 용어 영어로 된 걸 한글로 자꾸 번역하지 마세요. 어차피 한글도 몰라요. 한글이 더 어려워요. 영어로 된 의학 용어보다 한글이 어려운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언어는 그 단어 단어들은 컨텍스트 안에서 실체와 함께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노출되면서 그 안에서 그 단어들이 어떻게 의미하는지를 습득해 나가는. 뭐 어찌 보면 외국 공부에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또 의학 용어도 그렇게 안 배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이런 관심 있는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많이 읽으면서 의학 용어를 접하시기 바라요. 또 제가 강력하게 권하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요. 이건 빌 브라이슨이 쓴 The Body라는 책이에요.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뭐 이런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은 글이 되게 재밌어요. 재밌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의학 용어가 꽤 많이 나와요. 보시면서 찾아보고 하시면 의학 용어랑 굉장히 친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글로 보시면 안 돼요. 한글은 또 어려운 한국말로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영어가 되시면 꼭 찾아서 보시고요. 이건 좀 옛날 책이긴 한데 이것도 되게 쉽게 잘 써져 있거든요. 여기도 의학 용어가 꽤 많이 나와요. 이것도 잘 재밌게 읽어보시면서 의학 지식도 습득하고 용어랑도 친해지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의학 용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의학 용어는 정말 치트키예요. 앞으로 공부가 쉬워지게 만들거든요. 기초부터 잘 닦아야 되니까요. 재미있는 의학 지식과 함께 의학 용어랑 잘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